민주노동당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는데 단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아, 싫어요. 첫 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노동이 아름답게 요 부분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말했던 민주노동당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하는데 네. 유아라 씨가 기억을 못하지. 네, 새 세상을 꿈꾸는 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라고 노래했던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의 그 현존하는 진보정당의 뿌리였죠. 네, 그래서 오늘이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20년 1월 30일이 2000년 1월 30일. 2000년 1월 30일 제가 뭐라고 했는데? 2020년. 2000년 1월 30일이 민주노동당의 창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별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래도 10대였으니까 10대 초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제를 처음에 하자라고 하셨을 때 라떼는 말이야 이거 될까봐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지하는 진보 정당의 시작이 어땠는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역사를 배워야 현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진보정당을 위해서도 민주노동당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 정종건 편집장님도 민주노동당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2030 세대한테는 좀 낯선 이 민주노동당 어떻게 창당했고 창당하고 나서 민주노동당이 이룬 대표적 업적이 뭔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초간단하게 초간단. 예, 구구절절 말고 초간단하게 설명. 네. 암모나이트 같은 사람이죠. 네. 삼엽충. 그러니까 암모나이트.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세력들은 그 전에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있었는데 사실 국회 원내에 한석의 의석이라도 가졌던 유일한 진보 정당, 첫 진보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다라는 게 의미가 크죠. 사실상 원외에서 활동을 하던 어떤 뭐 사회운동, 노동운동 세력들이 원내에 첫 진출했던 그 계기가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여러 민중운동, 진보운동, 사회운동들이 전체가 힘을 모아서 만든 정당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전까지는 민주노동당 창당 전까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아니라 전국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전국구는 지역구의 비율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민주노동당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소송이 내어서 그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1인 2표 하나는 지역구에 하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게 사실상 민주노동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성과로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전국의 광역의원, 기초의회에서 이제 의원이 배출이 되었고 200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정당 투표로 지역구로는 그때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2석이 되고 8석은 정당 투표 13%의 정당 투표를 받으면서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했던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처음 입성했던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했던 거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노회찬 의원이 창당할 때 당 대표가 권영길, 부대표가 3분이었는데 노회찬 그리고 양경규 당시 민주총 부위원장, 박순보 당시 정교조 서울지부장 그리고 사무총장이 전영세. 민주노동당은 오늘 창당대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80%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참된 정치개혁을 위해 민주 진보 세력을 모아 16대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권영길 창당 준비 상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당당하게 외쳐봅시다. 진보정당의 기치를 내건 민주노동당이 울산과 같이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원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형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영세가 누구죠? 천영세 전국연합 전국연합 예.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지도위원이셨고 예. 한국노총 때부터 한국노총 민주화와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던 알겠어요. 분이요. 근데 어쨌든 그중에 안타깝게도 노회찬, 박순보 선생은 이미 다 고인이 되셨죠. 역대 진보 정당 중에 좀 길게 10%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거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하던데 진보 정당 중에서는 유이죠. 유이? 2012년 통합진보당도 10% 넘게 아. 받았죠. 예, 예. 어쨌든 근데 그 17대 총선에서 네. 10개 의석을 가져서 이제 원내 진입을 한 거죠. 2004년 헷갈려. 17대 총선. 17대 정도. 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된 분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이 이제 심상정, 노회찬 뭐 이런 분들인 것 쭉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얘기해 예, 줄까요? 10분. 예. 예. 그래도 기억해야 되니까. 뭐 여성으로 치면 심상정, 최순영이라고 또 계셨어요. 최순영. 예. 그럼 YH 그 유신 정권을 무너뜨렸던 YH 노동자 투쟁을 했던 최순영 그분이 선생, 예. 울산 동구청장을 했던 이영순 씨, 이영수. 여성 농민운동을 했던 제주도의 현혜자 씨, 음. 이런 분들이 이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남성으로 치면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병호 예. 전노회 위원장, 그리고 노회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영세, 전영세. 그리고 농민운동의 또 이 갓달프라고 불리웠던 그 갓달프. 강기갑, 강기갑. 이런 분들이 또 남성 비례대표였고요. 지역구로는 울산 북구의 조성수, 그렇죠. 경남 창원의 권영길,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10분이시죠. 그 당시 입성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는 뭐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대표로 예. 좀 하고 계시고 노회찬 그 뒤에 의원은 고향으로 지역구를 원래 하셨나요?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원래 고향. 예. 음. 그리고 뭐, 노회찬 의원은 돌아가셨고, 예, 돌아가셨고 뭐 담병호 전 의원은 지금도 평등사회 노동교육원이라고 해서 노동자 교육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천영세 전 의원은 약간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좀 그런 병 계시고, 중이시군요. 예. 예. 그리고 권영길 대표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권영길 대표도 이제 80이시거든요. 그렇죠. 80이 넘으셨는데 몸이 안 좋으셨다가 최근 좀 좋아지셔가지고 남북 평화철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강기갑, 현혜자 이 두 분은 또 자기의 고향인 본업인 농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계시죠. 네. 최영순 의원님. 자, 최순영 최순영의 의원은 사회활동들은 계속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경인방송에 이사도 하시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YH 김경숙 열사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좀 뵙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에 일선에 계시지는 않죠. 저는 그래서 연결성이 좀 떨어지지 네, 저도- 않나라고 하는 저도 외부의 그렇게 시각도 분명히 생각해요. 존재해요. 아니, 한 분 있네. 우리 양경규 양경규에. 양경규 위원장은 뭐 창당 부대표지만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또 예비 후보로도. 근데 그분 등록하셨고. 의원은 안 하셨잖아요. 예? 의원 안 하시죠. 하실 그렇죠. 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아니 창당 그렇죠. 의원들과 당시 창당 시기 대표단들 중에서는 그게 이제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 그 쟁쟁했던 우리 전사분들이 계시는데 맞아. 연결성,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그냥 치기 어린 얘기로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어서 네. 단절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일부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 있으면 그걸 이어받는 또 다음 세대, 다음 이렇게 쭉쭉쭉 나가야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았는데 중간에 뭐가 이상해? 그게 뭐 우리가 아프지만 안타까운 그 민주공당 분당 사태가 있었던 아니 거죠. 근데 좀 저는 그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당 비례대표 하셨던 분들도 뭐 정진우 의원이나 김재남 의원, 뭐 서기호 전 그게 의원, 통합진보당이죠. 통합진보당. 예, 어쨌든 정의당 의원이셨으니까 그분들도 지금 뭐 대부분 둥지를 옮기거나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무슨 진보 정당의 특징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민주공당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총의 지도부를 지내면 민주총의 지도위원이 돼서 계속 조언도 해주시게 되는데 그 민주노동당의 지도급 인사들이나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2008년 분당되면서 민주노동당을 모태로 하는 조직은
물론 제1당은 이제 정의당이지만 민중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가지고 그 운동의 전통, 성과,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누적되고 이어지지 못하는 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그 민주공당 분당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정파 갈등, 내부의 정파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못 만들어 왔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노동당 정도만 하더라도 당내에서 충분히 성장하면서 당의 리더로 올라가는 그런 문화 기풍이 있었는데, 그 이어됐을 때는 주로 이제 외부 인사 이게 영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자꾸 손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약점들도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들은 게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이자 또 임상병 이사이자 별거 다 해요. 또 잡 많이 했어요. 네, 석사 논문을 또 민주노동당을 주제로 또 쓰셨다고. 그때 저를 취재도 왔어요. 아, 우리 배상훈 선생님. 뭐 어떤 이유로 석사 논문 민주노동당을 주제로 선택해서 쓰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많이 아시다시피 2000대 초반에 아마 백인회 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운동사회, 운동사회에서 이제 여성에서 성폭력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 백인위원회라고 하죠. 예, 백인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반대쪽에서 엄청난,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백인회에 대해서. 아니, 백인위원회가 제기한 문제 제기. 네, 그러니까 운동 사회 내에도 집단 내에도 대단히 그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럼 솔직히 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내가 해보자.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족 의식이 어떨까를 해보자. 그래서 나는 그냥 나 공상만 했는데 하필 노회찬 전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머리부터 들이박았어요.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대단히 흔쾌히 본인께서 당신께서도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하셔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떤 모임, 당원 모임, 전체 당원 모임 같은데 저기서 저걸 돌렸어요. 설문지를 돌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 근데 저기 노회찬 사무총장이 승인을 결재를 해갖고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니까 설문지가 돌아오죠. 근데 설문지를 돌려주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 텐데 나한테 주는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를 아는 재영이도 그렇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던 오지영 조직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도 했고, 또 지금 용신이 같은 애들도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지만은 용신 같은 애들. 김용신 씨는 지금 당 교육연수원장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려도 있고, 근데 좋은 의도다라는 걸, 그러니까 조혜천 의원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서 해보자. 근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되면 내심으로는 없지 뭐, 내 논문 한 학기 엎어지는 거야 상관없어 했는데 나왔어요. 통계를 돌렸어요. 해갖고 어쨌든 좀 뭐라 그러나 좀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어땠는지 좀 말해주세요. 아니 뭐 뻔하지 무슨 진보 정당 운동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부장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자유로운 동네가 아니다라는 게 실정적으로 확인했겠죠.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그 노회찬 의원한테 조여줬어요. 들었더니 이건 뭐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춘다고 감추는 문제가 맞아요. 아니니까. 그리고 기록이 될 거다. 이게 당의 공식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그걸 내놓으면은 당의 공식적인 라인은 문제 제기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네 논문으로 해라. 내 논문에 해서 고대 석사 논문으로 했고, 대신 이제 지금에서 말하지만은 깊이 있는 분석 안 했어요. 그냥 사례 연구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도 해라고 했는데 난 그건 못하겠다. 이거 만약에 이건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하는데 그 당 대회에서 나를 쫓아왔던 조선일보 기자놈이 있었어요. 그거 달라고.
5대2 달라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감축할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이 운동 사회, 진보 사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균질의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맞아요. 똑같은 여러 가지 편견들, 이런 약점들이 있다. 다만 그것을 이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좀 더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다라는 의미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넣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그 연구 결과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국회 저기 자, 도서관에 있어요. 필요하시면 검색하실 예. 분들은 저 배상훈 뭐 고대 석사 민주공당 치면 나오겠습니다. 네. 예. 야 어쨌든 뭐 일하는 사람들을 말했던 민주노동당 뭐 석사 논문으로도 쓰셨고 근데 내부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당이 됐고 네. 소멸이 된 소멸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걸 민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민주노동당은 해소된 소멸됐죠. 거예요?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예. 소멸됐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왜 과거가 됐나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뭐 저는 뭐 아까 몇 가지 얘기했던 게 다 그거예요. 일단 정파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빠른 성취에 취한 측면도 있었고 뭐 세 번째는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리더십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항상 있는 건데 갈등과 이견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민주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간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진전했는가? 여전히 저는 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집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뒷얘기가 있죠. 제 뒷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보좌관 공채를 했죠. 예. 아시겠지만. 예. 근데 이제 보좌관 공채를 했는데 제가 공채를 들어갔어요. 예. 했어요? 예. 근데 떨어졌나? 의원 아니에요. 누구? 이건 편집해야 될 건데. 내가 딱 갔더니 딱 둘러봤더니 나만 공채가 된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원이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채 형식을 띄었지만 자기 새끼들이 데리고 온 거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재영이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이 실제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그 사회학과 박사 과정이 있었고 사회복지 교수도 했고 그러니까 난 사회복지 전문성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저하고 많이 그때 지금 정책 연구원했던 사람들이랑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잘 됐으면 사회복지 전문가로 계속 갔을 건데. 그때 자혜경이랑 같이 있었어요. 자혜경이랑. 네, 알겠습니다. 뭐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사회복지 전문가로 계속 갔을 건데 그 길이 막히니까 때려치고 프로파일러가 제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석준이 아마 그때 그 연구원장일 거예요. 장석준 원장 연구실장 연구실장이 엄청 무슨 노력을 연구실장? 진보정치연구소. 네, 엄청 노력을 했던 게 그 사람은 중앙당에서 그걸 관리해 갖고 이걸 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정책적인 걸 뽑아내려고 했어요. 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원내에 진출하고 이제 원내의 의정 활동들을 하기 위한 정책 역량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아름아름이 아니라 공채를 통해서 그렇죠. 중앙당의 정책 연구원들도 뽑았고 이때 아마 100명 이상이 이게 네. 지원을 했어요. 당연히 의원실에서도 그런 또 정책 보좌관들이 필요한데 사실 중앙당의 정책 연구원들은 그 공채 성격이 강했는데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사실 연구적인 성격으로 다 이제 그렇죠. 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요건 아니 할 필요 없지. 그건 그 자체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여전히 배상훈 같은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민노당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계기이죠. 그런 것도. 그것도 뭐 지금 뭐 88만 세대의 저자로 유명하셨던 그 우석훈 씨 같은 분도 그때 정책 연구원으로 그렇죠. 좀 들어왔다가 튕겨져 오래 있지 나갔죠. 않고 예. 이제 나가셨던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됐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노동당은 왜 과거가 된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 정파성을 극복 못한 거죠. 그 정파성이라고 서로 포장된 자기 공간의 영역을 트지 못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NL과 PD가 원래 사이가
아니 이건 NLPD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 정파 사이에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아니면 민주노동당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큰 성취를 이뤄내면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도 사이 안 좋았고 아. 그 성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의 파이가 있잖아요. 권력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 저는 그래서 갈등과 이런 대립은 일상이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그렇죠. 네. 관리하고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1번이고 그치.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리더십의 문제가 2번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는 이제 갈등이 이제 커져버린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예. 거대 양당 사이에서 뭐 약간 그 제3지대? 제 3당이었죠. 제3당?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뭐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정치를 양분해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민정당 족보, 민정당, 민자당, 뭐 또 뭐 있죠 신한국당 이쪽으로 족보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족보가 있잖아요. 이 양대 이 정당들이 지배했던 구조 속에서 3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아까 뭐 정주영이 국민당을 돈으로 창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또 누가 있죠 뭐 하여튼 이인재도 한번 만들었죠. 최근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들고 나온 말이 뭐냐면 새 정치예요. 이렇게 해왔던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처럼 뭔가 어떤 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기반을 가지면서 정치 세력 관련 흐름. 그러니까 전자 인물 중심의 제3당 흐름들은 안철수가 아무리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하도 다른 거품일 뿐이고 제3당을 만들 수 있는 이념, 조직, 사람 이것을 만들 때만 제3당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의 가장 근사치가 저는 민주노동당이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뭐 정의당도 그걸 시도하는 거라고 보는데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민주노동당 20년의 그 20년 전의 그 경험, 그 성과, 그 약점, 또 그 소멸의 과정은 반면교사로서 지금의 가장 반면교사 했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 그럼 말씀해 보실래요? 뭐 저 두 가지 얘기잖아요. 갈등들을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을 리더십? 민주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역량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때, 그리고 양당과는 다른 자신의 컬러가 있을 때, 알겠습니다. 정책과 이념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노래 한번 할까요? 노래 아 됐습니다. 어디 시작하더라? 까먹었다. 우리 또뭐 와병적이신 분 많기를 빌겠습니다. 예, 뭐 네. 여권 대표도 많이 여권 괜찮으셨고. 대표도 그렇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민주노동당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는데 단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아 싫어요. 첫 구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노동이 아름답게 요 부분이었어요. 세상을 자만이 제 세상의 주인이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20년을 기억하며 편파TV에서 두 번째 주제로 잡아봤고요. 민주노동당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진보정당, 미래의 진보정당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불러. 천명 채워주세요.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